공포사연 라디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비해서는 확실히 덜 왔거든요, 사연이. 그리고 주작이 가능해졌어요, 픽션이. 그래도 확실히 실화 바탕이 많아요. 제가 이걸 선정할 때 이번에는 굳이 애매하거나 그런 거 나누지 않고 애매해도 그냥 다 읽으려고요.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다 뽑은 게 몇 개냐면은 딱 10개예요. 딱 10개. 눈을 많이 안 높였어요, 일부러. 저번에 내가 너무 많이 높여가지고 많이 떨어뜨린 것 같아서 내가 뭐라고 눈을 높여. 첫 번째 사연이에요. 첫 번째 사연. 닉네임이 페이커페이님. 안녕하세요. 이건 픽션이 아니라 경험담입니다. 대학생 시절 MT를 갔던,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었던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이야기라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자이고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었는데 동아리 MT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간호학과이다 보니까 성비가 남자 2, 여자 8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지역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방에 있는 한장의 숙소를 잡았어요. 제 기억에 마당이 있고 숙소 뒤편에 작은 연못과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그릴이랑 그리고 비를 막을 수 있는 천막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고기를 먹기 전 세팅을 해야 하는데 저랑 동기인 남자인 친구가 세팅을 안 도와주고 여자 선배랑 연못 앞에서 장난을 치고 제가 일하는데 관심도 안 가지고 놀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 말은 못했지만 여자친구에게 야, 친구가 같이 도와주지는 않고 선배들끼리 놀기만 한다 라고 험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다 먹고 숙소 안으로 들어와 맥주에 술게임도 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아까 밖에서 여자 선배랑 놀던 친구, 이 친구를 지금부터 A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A가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신경도 안 쓰고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온 뒤 양쪽 귀를 두 손으로 받치고 무릎을 굽힌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인 그 친구한테 시선이 가서 야, A야 뭐하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죠. 그러자 A가 저희 쪽으로 걸어오더니 애기처럼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야, 너랑 땡땡이는 나랑 연못 근처에 장난쳐서 무조건 죽어야 되고 지금 여기서 2명은 더 죽어야지 우리가 문제가 안 생겨. 이러더라고요. 저희는 다 벙쪄가지고 무슨 그런 장난을 하냐. 그러다가 A가 그 말을 미친 듯이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장난으로 웃어넘기다 그게 길어지니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적당히 해라 이야기했죠. 그러다 A가 개거품을 물면서 야, 늦었다, A는 죽어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이 본인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그 본인이 본인 이름을 말하면서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소름이 돋고 평소 귀신을 안 믿던 저도 소름이 돋아 눈물이 맺힐 정도였습니다. 발작 증세가 생기면서 눈까지 돌기 시작해 저희는 119를 불렀고 그 친구도 호송되었습니다. MT는 최악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렇게 해프닝으로 그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학교에 왔어요. 그날 MT를 같이 갔던 친구들에게 한 명 한 명 찾아가 사과를 하고 학교를 나갔죠. 그때 그 친구는 정말 많이 야위어 보이고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그 친구가 자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술도 잘 먹고 잘생기고 활발했던 친구인데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거는 확실하지만 이해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어요. 어땠나요? 저는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잖아요. 나는 공포 이야기는 보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오는 무서움이 있으면 진짜 공포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무섭잖아요. 뭔가 느낌이. 그래서 나는 이 문장도 무서워. 내가 만약에 하영이니까 야, 하영이는 죽어야 된다고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그냥 그런 모습이 좀 무섭고 갑자기 와서 대뜸 너 죽어야 돼. 너 거기서 놀았잖아? 그럼 우리 2명은 죽어야 살아. 갑자기 이러니까 그렇게 이해 안 되는
그런 게 무서운 것 같아서. 근데 이 사연이 딱 그래요. 이해가 안 돼. 근데 무서워. 근데 그 친구는 좀 A라는 친구는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고. 이게 목숨을 끊은 것도 실화라면은 정말 더 미스테리한 거고. 너무 미스테리했죠? 어쨌든 개연성이 없으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현실이라고 해도 개연성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다음 사연은 맥주로 만든 빵은 카스테라님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14살 때 겪은 일이래요. 때는 2017년.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시골의 할머니 댁으로 모였습니다. 당시 저희 할머니 댁 마을은 편의점이 없는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그런 시골에서 저는 남동생과 사촌동생 2명, 둘 다 남동생이래요, 동생이. 얘네들이랑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놀았는데요. 그날 저녁을 먹고 저희 4명은 어떠어떠한 마트에 다녀오라는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땡땡마트까지 거리가 걸어서 왕복 20분은 걸렸던 것 같은데 그때 운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모두 한잔을 하셔가지고 저희끼리 산책도 할 겸 걸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땡땡마트로 갈 땐 해가 점점 지고 있었는데 도착해서 물건을 사고 돌아가려니까 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가로등 덕에 어느 정도 길을 보면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말장난을 치면서 가던 그때 옷도 누더기를 입으시고 안 씻어서 시꺼매진 피부를 가진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저희에게 다가오신 후 땡땡마트를 가려는데 어디로 가야 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촌동생이 길 따라서 쭉 가시다가 오른쪽으로 꺾으면 돼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갔습니다. 그분이 가시고 제 친동생이 바로 조용하게 형 근데 아무리 시골이라도 좀 이상하지 않아? 옷도 그렇고 냄새도 조금 그렇게 말해서 제가 그런가? 하고 뒤돌아서 그분을 다시 보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길바닥에 뭔가 형체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호기심에 아무 생각 없이 가까이 가서 핸드폰 플래시를 켰다가 깜짝 놀란 채로 그대로 집까지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저희가 본 것은 할아버지가 아닌 새끼 고라니 같은 동물의 시체가 있는 겁니다. 분명 그 길은 자동차 한 대가 지나다니는 1차선 도로로 왼쪽엔 풀숲으로 못 들어가게 철장이 쳐져 있고 반대쪽은 아주 오래된 하천과 이어진 넓은 논밭이므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기는 힘든 구조였습니다. 미친 듯이 집으로 뛰어와서 이런 일을 어른들에게 설명하자 어른들이 엄청나게 놀라시면서 그 사람 손이나 몸을 만졌냐, 다른 일은 없었냐고 물어보시고 저희 보고 빨리 몸을 씻으라 했습니다. 저희는 다 씻고 어른들이 다 놀라신 정확한 이유와 그 할아버지의 정체가 너무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지만 끝까지 대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비슷한 일과 비슷한 여러 괴담, 사연들을 검색해서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어느샌가 까먹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동생과 얘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와서 아버지께 물어봤는데 드디어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주 옛날 그 동네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있던 얘기인데 혼자 다니는 아이들을 상대로 뭔가를 나눠주거나 길을 묻는다든가 등등 여러 이유로 아이들의 관심을 산 후 아이들을 그때 우리가 지나간 길 옆에 있는 오래된 하천으로 데리고 가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른들께서 바로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도 저희가 너무 어린 것과 귀신 얘기를 하면 바로 다시 찾아온다는 속설 등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저희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면은 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좀 망태 할아버지가 생각나가지고 그럼 더 끌려갔으면은 사연을 못 쓰지 않았을까요? 가시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클래식하지 않아요? 나도 이 클래식해서 괜찮았어요. 근데 나는 이 부분이 좋았어요. 할아버지가 떠난 자리에 동물의 사체가 있었다는 게 예상할 수 없는 전개라서 참 좋았어요.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사체가 너무 무서워. 근데 오히려 이게 귀신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이런 범죄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더 무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실제로 그런 할아버지가 있다? 동네에?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오히려 귀신이라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다음 사연이에요. 닉네임 발바조요님. 때는 2013년. 당시 저는 한창 학업에 열중하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떼약볕이 내리던 7월의 어느 날, 학교에 정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동네에 어떤 미친 남자가 자신의 얼굴을 밟아달라고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이라 그렇게 여기면서 당시에 한창 인신매매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파생된 오싹한 괴담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항상 야자를 밤 10시까지 하고 집으로 가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밟아달라는 남자 괴담 들은 지는 한 달 정도? 그래서 지나가서 잊혀질 무렵 저는 평소처럼 야자를 마치고 밤 10시경 혼자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며 걷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어떤 남자가 불쑥 나오더니 갑자기 자기를 도와줄 수 없냐며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에 네? 어떤 거 도와드려요? 라고 말했고 그 남자는 제가 허리랑 얼굴이 너무 아픈데 좀 밟아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한 달 전에 들었던 얼굴을 밟아달라 라는 괴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고 그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자 골목길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두꺼운 바지와 후드티 그리고 후드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큰 백팩을 등에 메고 있고 190cm 정도로 되는 그 남자의 모습이 가로등 불빛에 비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밤이었지만 열대야가 한창이던 8월이었는데 정말 누가 봐도 더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괴담 이야기와 그 사람의 옷차림 그리고 인기차 없는 골목에서 혼자 그 사람을 마주친 상황이 제 머릿속을 새까맣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 싶어서 안 된다고 했지만 그 남자는 정말 너무 아픈데 여기 와서 한 번만 밟아주면 안 돼요? 라고 답했습니다. 남자가 말하는 여기란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하필 그 골목엔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혹여나 이거 인신매매가 아닌가 생각 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고 정말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 저에게 부탁을 했고 저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고 저는 16살까지 축구를 배워서 달리기는 자신 있었기에 최대한 정중히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돼요 라고 답하고 죽으라 뛰었습니다. 아마 생존 본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망쳐야겠다가 아니라 몸이 시켜서 달렸던 것 같아요. 정말 숨이 벅찬지도 모른 상태로 앞만 보고 달리다가 환한 불빛의 번화가에 도착하고야 벅찬 숨을 내쉬며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일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했듯이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괴담, 나 이런 괴담 살면서 처음 들어봐요. 밟아달라고? 이 사람 닉네임이 복선이었죠? 난 닉네임 보고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닉네임이 복선이었어.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뜬금없는 거.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무서워. 근데 여기서 너무 무서워. 난 이런 게 무서워요. 재밌고. 다음 사연 익명이에요. 익명이 보내주셨는데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이래요. 제가 살던 아파트는 몇 층의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평범한 주말 오후였고 가족들과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악! 하는 소리가 꽤나 길게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들렸고 가족들에게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했지만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은 듯 별 반응을 안 했습니다. 이게 복도식 아파트예요. 상상을 하면서 들어봐요. 저도 이내 별일이 아닌가 하면서 다시 영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참 후에 현관 쪽에서 구두 소리가 엄청나게 들렸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이 이동할 때 나는 구두 소리요. 그러고 약간의 소란스러운 느낌이 들길래 뭔 일이지 하는 순간 저희 집을 노크하더라고요. 현관 걸쇠를 걸고 문을 살짝 연 채로 누구세요? 했더니 어떤 아저씨께서 다짜고짜 이 집에 40, 50대 여자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있으니까 네 라고 답을 하니까 혹시 집에 안 들어오거나 없어지지 않았냐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집에 엄마 있어요 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러고 살짝 열린 문으로 복도를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무슨 일인가 밖으로 나가서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느 여성분이 투신을 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옆에는 앰뷸런스와 소방관들이 왔다 갔다 했고 따로 무언가를 덮어놓거나 하진 않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옆집 할머니께서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우리 층 복도 비상구 쪽에 장독대 항아리를 놨는데 그걸 밟고 올라가서 그런 것 같다. 당시 항아리 위에 하이힐이 있었다라더라고요. 괜히 거기다가 항아리를 둬서 이런 일을 만들었다면서 그러시길래 엄마가 무어라의 위로의 말을 드리고 항아리는 치우셨더라고요. 복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본 순간에는 되게 덤덤하게 별다른 충격이나 놀라지 않았는데 지금 10년도 더 됐지만 그 떨어져 있는 자세나 현장의 상황이 영상으로 찍힌 것처럼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그 일이 있고 한동안 제 방에 누군가가 복도를 걷는 구두 소리만 나도 경직이 되고 그 소리가 어디로 가는지 집중해서 듣고 집으로 들어가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들어야 안도하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남기도 했습니다. 그날 누군가 악 하고 지른 비명은 투신하는 장면을 본 어떤 사람의 비명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어머니께서 말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엄청 고통스럽지도 무던하지도 않은 기억으로 남아 아마 평생 이렇게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 남자분은 신원 확인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경찰관이시겠죠? 어이구, 너무 슬픈데 무서운 사연입니다. 아, 방장님 아까 책상 두드렸을 때 심장지 당할 뻔했어요. 중간에 이런 연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경찰 관계자겠죠? 이건 이제 완전히 현실 스토리잖아요. 귀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런 투신 장면을 목격했다면?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떨어진 걸 본 게 아니라 떨어지는 순간에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거를 보는 트라우마. 영화에서는 그렇게 슬로우로 연출이 되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걸 봤으면은 이게 너무 소름 돋고 근데 이게 트라우마를 안 남기가 어렵죠, 사실은. 누군가 죽는 걸 본 건데 오히려 맞아요. 저게 시체인가 싶을 듯. 그니까 오히려 이 상황 파악이 한 번에 안 되니까 저게 진짜 시체인가 오히려 판단이 안 설 것 같아요. 이런 좀 현실적인 무서움이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어우, 끔찍할 것 같아, 너무. 닉네임은 슈말코 바보래요. 슈말코 바보님, 제가 글솜씨가 좋지 않아서 가독성이 좋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공군을 갔다 온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괴담입니다. 대략 2010년쯤 공군 7땡땡기 공군 신병훈련소 93대대에서 되게 자세하네요. 훈련을 받던 모 훈련병이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모 훈련병은 화장실에서 군화끈으로 목을 매달아 자살했고 다음날 천장에 매달려 축 늘어진 발은 연기에 빠져있는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그 안타까운 사고 이후 그 화장실은 폐쇄되었고 93대대에서는 기묘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불침번을 서다가 복도의 전신 거울을 바라봤는데 거울 속 자신 모습 뒤로 무언가 쓱 지나갔다. 야간에 복도에서 찌익찌익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조교 당직실에 누가 노크를 하고 조교님 용모 있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었다는 등 괴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괴담은 제가 훈련병 마지막 주차 때 담당 조교에게 전해드렸던 괴담입니다. 93대대에서 훈련 1주차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훈련 1주차는 가입소 기간이라고 훈련병이 훈련에 적합한지 검사 등을 받는 기간이라 정식으로 훈련병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침번도 없죠. 모 조교가 야간 당직을 사던 때 CCTV를 보니 2층 복도에 누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 조교는 그 훈련병을 잡으려고 2층으로 올라갔더니 저 복도 끝에서 시꺼먼 그림자가 찌익찌익하고 무언가 끌고 다니는 소리를 내며 걸어오더랍니다. 그 조교도 그 훈련병에게 다가가는데 그 훈련병이
좌우로 밀착! 하며 복도벽에 착 하고 붙었습니다. 좌우로 밀착이란 훈련소 생활관 복도는 아주 좁기 때문에 조교가 복도를 지나갈 때 훈련병들이 좌우로 밀착하고 복도 양쪽 벽에 붙어서 조교가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규칙입니다. 조교는 다들 자고 있는 야간 시간에 크게 소리내는 훈련병에게 다가가려는데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훈련 1주차에는 아직 그런 규칙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조교가 그 생각이 번쩍 들었을 때 벽에 붙어있던 훈련병은 마치 벽에 빨려 들어가듯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이런저러한 사건들 이후 3대대는 신축 생활관이 완공되어서 그곳으로 이전하였고 구 3대대 건물은 빈 건물로 남아버려서 창고나 훈련병들이 사용하는 콜렉트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진짜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4대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고 아직 괴담을 듣지 않았던 데라 그 구 3대대 건물은 그냥 빈 건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주말에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건물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아무것도 모르던 저도 그 건물 복도에 서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건물이 굉장히 음산한 기운이 가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전화를 기다리며 부모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며 줄 따라가다가 그 화장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화장실은 문에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왜 화장실을 잠궈놨지? 하고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화장실 문의 조그만 창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커다란 박스가 화장실 안에 들어갈 수 없게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아주 느리게 화장실 안에서 깜빡깜빡하고 전등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군대 화장실은 화장실 전등 스위치가 없고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켜지고 사람이 나오면 꺼지는 방식입니다. 저는 같이 줄 서던 친구가 와 여기 이상하다 하고 전화 대기줄을 따라 그 화장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담당 조교에게 그 괴담을 전해드렸을 때는 겪었던 일이 오버랩 되면서 소름이 쫙 돋더군요.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지금은 뭐 전역한 지도 한참 돼서 지난 이야기가 돼버렸지만 지금도 그 기묘한 일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오싹해지네요. 라는 사연이었는데 이거 이미 나왔던 거예요? 아 유명한 썰이에요? 헛거덩. 근데 왜냐면은 이게 실화에다가 MSG를 좀 추가했대요. 그리고 재미만 있으면 됐지. 공군 훈련소 다녀온 사람들이 이 비슷한 썰 다 있는 듯? 근데 진짜 괴담이라 가지고 여러 명이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 공군 다녀온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하니까 유명한 썰이 된 거 아닐까요? 그만큼 진짜 있는 이야기니까? 나는 이 소리를 냈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귀신이 좌우로 밀착하고 딱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빨려 들어가고 소리가 내는 게 신기해. 이게 사실 말로 하면 웃기지 그 진짜 군인들처럼 그 군인 발성으로 좌우로 밀착하고 이러면 좀 무서웠을 것 같아. 귀신이 된 줄 모르는 군인인가 봐요. 아이고. 다음 사연 할게요. 닉네임 익명이에요. 이응이에요. 이응. 익명. 명절날 어느 때처럼 할머니 댁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슬슬 어른들 일하는 걸 도울 나이가 된 것 같아서 주방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한창 일을 돕다가 그릇을 찾을 일이 있어서 손이 닿을랑말랑한 찬장을 열게 되었는데 거기에 작고 오래된 사발이 있었습니다. 다른 그릇들은 다 포개어져 정리된 모습이었는데 유독 그 낡은 사발만 옆에 뚝 떨어져 있어서 마치 모셔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 그릇을 들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뭐야? 라고 묻자 할머니는 이건 그냥 놔둬 라고 했습니다. 주방 일은 다 끝나고 밥도 먹고 이제 할머니랑 TV 앞에 앉아서 과일을 깎아 먹고 있었는데 마침 아까 그 낡은 사발이 생각나서 할머니께 엽죽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별거 아니라며 할머니께서 소식적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아직 시골집 대문 같은 게 달려있는 집에 살 때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대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문제의 그 사발이 덩그러니 놓여있더라는 겁니다.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여 누가 두고 갔거니 하고서 옆으로 사발을 밀어놓고 평소처럼 생활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 잠들 무렵 갑자기 부엌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가보니 부엌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길고양이가 들었나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부엌이 야외로 이어져 있는 구조라 가끔 배고픈 고양이들이 들어오는 일이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난장판이 된 부엌을 정리하고 다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 옆으로 치워놓았던 사발이 정갈하게 대문 한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며칠 반복되고 할머니는 느낌이 사람이 장난치는 것 같지 않아서 동네에 신기 있는 어르신을 찾아갔다 합니다. 당시에는 무당집이 따로 없었고 동네 어르신 중에 신기가 있는 분들에게 이런 상담을 받곤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께 말씀하시길 사발을 집 안에 들이지 말라 라고 하시며 그런 사발은 귀신이 한식구 하자면서 수작 부리는 거라 집 안에 들이면 안 되고 또 사발을 깨거나 거절하면은 귀신이 성이나 해코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발에 밥을 좀 담아서 작게 제사를 지내주면 떠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르신 말씀처럼 사발에 밥을 조금 담고 멸치도 조금 얹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저녁이 되고 잠에 들 무렵 이번에는 문 밖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작게 났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궁금해서 몰래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대문 틈 사이로 밖을 보니 흐릿하게 겉대기를 두른 어린애가 짐승처럼 네 발로 꿇어 앉아서 그릇에 얼굴을 쳐박고 밥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꼴이 할머니 말로는 거짓꼴도 그런 거짓꼴이 없더라 라고 하실 정도로 처참했다고 합니다. 그런 귀신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낄 법도 하지만 할머니도 배고픈 시절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귀신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을 열고 텅 빈 사발을 보시고 할머니는 더 제대로 된 밥을 먹여주고 싶어서 제사 지낼 때 끓이는 탕국을 그날 저녁으로 끓여서 정성스럽게 사발에 담아 문 앞에 내놓으시고 그날 밤은 그릇 소리에도 나가보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문을 열어보니 사발은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집의 일도 잘 풀리고 곧이어 아버지도 태어나고 아무튼 집안의 일이 잘 풀렸고 그 사발에 대한 기억도 흐릿해질 무렵 이사가는 날 주방을 정리하시다가 그 사발이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주방의 물건 틈에 섞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귀신과 한 식구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제사상에 나오는 할머니 탕국을 특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귀신이 어린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기라도 한 걸까요? 할머니는 왠지 사발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썰을 듣고 다음날 제사상에 올라갔던 탕국을 아침으로 먹는데 아버지가 2그릇을 드시더라고요. 참 오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근데? 이거 픽션이에요. 되게 잘 썼죠? 약간 엄청 잘 쓰셨어. 픽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픽션입니다를 처음에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픽션이군 하고 읽는데 중간에 픽션인 걸 까먹었어. 그리고 맞다 픽션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 쓰셨어. 그리고 이 내용이 조금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내가 좋았던 포인트는 귀신이 네 발로 와가지고 사발에 머리를 쳐박고 밥 먹는 그 모습. 좀 무서웠을 것 같아서 난 그게 무서웠어요. 다음 사연 하겠습니다. 카카페페인인님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겪은 건 아니고 제가 훈련소에서 동기였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2017년쯤 한 친구가 조조로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방학이라 시간도 많아서 사람 없을 시간을 골랐었대요. 텅비 극장에 들어서서 뒤쪽에 자리를 잡고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전화기를 들여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광고가 2-3개쯤 나올 무렵 앞쪽 문이 열리고 긴 머리의 여성분이 뒤늦게 들어와 앉으셨답니다. 그러고는 꼭 고속버스 좌석을 뒤로 당겨 앉듯 푹 파묻혀서 앉으시더랍니다. 전세낸 듯한 기분이 사라져서 살짝 아쉽긴 했지만 조조로 영화 보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네요. 근데 그렇게 20분쯤 지났을 때 앞쪽의 여성분 몸이 들썩거리면서 계속 킥킥킥 웃었답니다. 굉장히 잔잔한 멜로 영화라서 그렇게 재미있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는데 웃음 코드가 조금 특이한 건가 했죠.
그런데 여성분이 또 20분이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피식 피식 소리를 내면서 웃으셨다는 겁니다. 휴대폰을 보고 웃으시는 건가 했는데 폰의 액정 불빛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괜히 마찰이 생기는 것도 싫고 직접 말씀드려도 본인만 손해일 것 같아서 잠자코 보고 있는데 영화가 중간에 넘어가도록 바람 빠지는 웃음소리를 내면서 좌석까지 들썩거리더란 겁니다. 영화 속 이야기는 중요한 부분으로 진행되는데도 계속 관람을 방해하니까 친구도 참지 못하고 한 소리 하려고 고개를 여성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계속 웃고 있었지만 그것은 영화를 보고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개가 뒤로 돌아가서 눈이 뒤쪽의 친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등받이 위로 슬쩍 나온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답니다. 영화가 내내 웃던 것이 전부 친구를 보고 웃었던 것이죠. 친구는 그대로 눈만 돌려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여성분이 다시 한번 웃음소리를 내자 그대로 달려나와 버렸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직원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딱히 큰 방해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위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 이걸 말해야 하는지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혹시 저 말고 들어오신 분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다군요. 종업원은 친구 말고는 여자 한 분이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귀신은 아니란 걸 알았지만 꺼림칙하고 소름 끼쳐서 결국 영화가 끝나고 나서야 다시 들어갔는데 객석에는 이미 아무도 없더랍니다. 귀신은 아니었지만 귀신이 고칼 누르신 이 사건을 겪고 친구는 영화는 꼭 오후에 보게 되었다더라고요. 이런 사연인데 나는 귀신이 아니란 거에 놀랐어요. 그리고 이거 읽으면서 다들 생각나는 게 있을 수 있죠. 안무지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제 애니메이션에 근데 걔는 귀신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귀신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잖아. 나는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여기서 사연에서 그 바람 빠지는 소리 있잖아. 이러면서 웃는 소리 막 이러면서 진짜 웃기면 소리가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웃잖아요. 그 바람 빠지는 소리. 너무 웃기니까 나는 그게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결론을 보면은 나를 보고 웃고 있던 거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게 좀 싫었을 것 같아. 근데 결론이 나를 보고 한 20-30분을 그렇게 웃었다? 다음 하겠습니다. 마일영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를 전공하던 학생입니다. 연기를 공부하며 많은 배우분들을 만났는데요. 그러는 동안 저는 자연스레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흔히 예술을 하는 분들과 무속인의 사주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귀신을 보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있었고 관련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지어주셨어요. 연습실 귀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연극 배우이신 연기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입시를 준비하던 19년도 여름, 계속된 장마와 고된 입시로 지친 저희들을 위해 선생님은 연습실 불을 끄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대학에 다니실 때의 일입니다. 전통예술과 학생들이랑 연극영화과 학생들이랑 협업을 해서 한국의 전통 무속 의식을 재현하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습실은 검은색 바닥과 검은색 벽으로 된 무대와 연출자와 음향 담당자가 이를 지켜볼 수 있는 조그만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무대와 방은 통유리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조그만 방에서 의자에 앉아 잠시 핸드폰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무대에서 한 줄로 쭉 선 채 서로의 꼬리를 물듯이 이동하면서 방울과 깃대를 흔들고 악기를 연주하는 등 공연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연습이 이어지던 중 선생님은 무언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한창 들리던 방울 소리와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은 하던 핸드폰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유리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우들이 우뚝 멈춰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줄로 서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말이죠. 왜? 선생님이 물었지만 학생들은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선생님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학생이 턱 끝으로 선생님 옆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의 인간의 형상을 한 거대한 무언가가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키가 너무 커서 선생님의 고개는 그것의 얼굴을 찾아 방 천창까지 올라갔습니다. 얼추 2m는 되었고 정확한 얼굴의 형태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소리도 지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선생님은 그것의 얼굴, 사실 얼굴이라 할 건 없었지만 그것을 3초 정도 바라보다 비명도 지르지 않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제서야 나머지 학생들도 선생님을 따라 연습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후에 연기를 전공하던 아는 누님께 들은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창 친구들끼리 귀신의 존재 유무에 대해 토론하던 중 지나가던 누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귀신 있어? 그 말을 하는 누나의 태도가 너무나 당연하고 태연해서 우리는 벙찌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심도 없이 진실을 말한 듯한 마치 지구는 둥글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녀의 목소리에 우리는 홀려버렸습니다. 누나 진짜 귀신 본 적 있어요? 친구가 누나에게 물었지만 누나는 부끄러운 듯 대답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친구의 계속된 부탁에 누나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진짜 귀신은 그냥 검은색이야. 근데 보통 사람한테 아무 짓도 안 해. 신경 쓸 거 없어. 그녀는 정말 귀신을 보았던 걸까요? 일생을 귀신과 함께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선생님이랑 해준 이야기랑 이 누나랑 해준 이야기 이어졌죠? 일단 공간이 무섭죠. 연습실. 이거 그 귀신은 검은색이야 라는 거 있죠. 제가 그 핀터레스트라고 사진 자료나 디자인 자료 찾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핀터레스트라고 그 디자인 하신 분들은 알 건데 거기서 자료를 막 찾을 때가 있어요. 무서운 거나 이런 거 자료 찾을 때 거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막 피 떡칠되어 있는 이런 귀신이 아니라 그냥 온몸이 시꺼멓고 눈만 이렇게 달려있어. 근데 눈이 사백아니야. 그런 게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이런 집에 갑자기 요 벽에 그런 사람이 얼굴만 빼꼼 내밀고 있어. 그런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늘은 무서운 거 막 나와도 되죠? 공포 이야기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이런 느낌인데 내가 발견한 이거. 이런 거 무섭지 않아요? 진짜 그냥 온몸은 검은데 눈만 달려있어. 나 이런 게 너무 무서워. 이런 사진 많아요. 핀터레스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이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알아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옆에 이런 귀신이 있었다? 그것도 바로 옆에. 나 이런 거 너무 무서워. 내가 눈이 무섭다는 게 이거야. 너무 무서워 그냥. 닉네임이 익명이시네요. 이분도.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끼니부터 때우고 샤워를 하고 오니 냉동고에 얼려둔 음식물 쓰레기가 생각나더군요. 냉동해서 얼려놨다고 해도 슬슬 버리지 않으면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자취방을 나왔습니다. 나간 김에 편의점에 들렸다 담배 한 대 태우고 올라와서 제 자취방 도어락을 누르는데 저는 그만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버튼음이 2번씩 들리더군요. 저희 집 도어락은 비밀번호를 틀리면은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버튼음이 2번씩 들리는 제품이었습니다. 이상했지만 일단 집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마저 누르려는 찰나 복도 너머 엘리베이터와 비상구가 있는 쪽에 불이 켜지더군요. 그쪽을 바라보니까 장발의 여자가 비상구에서 머리를 내밀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안 쓰고 나와서 이목구미가 희비했지만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이 비상구 문에서 튀어나온 상체와 45도로 떨어진 실루엣은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큰 소리를 냈지만 애써 외면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찰나 또각또각 거리는 발소리에 다시 여자가 있던 곳을 쳐다보니까 여자가 복도로 나와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마치 달리기를 위해서 자세를 잡듯 구부정하게 서서 저를 유심히 보더니 하고 저를 향해 전력 질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또각거리는 소리가 매우 빠르게 저를 향해 쏟아졌고 저는 허둥지둥 비번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틀리지 않고 입력을 했고 문을 열고 자취방에 들어갔지만 좁은 현관 앞에 정리해둔 신발들과 우산 등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자취방에 들어와서 안도한 순간 전력 질주로 달려온 여성이 문을 덜컥 열었습니다.
저희 집 도어락은 자동으로 잠기는 방식이지만 잠길 때까지 띠, 띠, 띠 부저음이 들리곤 그런 다음에 잠기는, 즉 완전히 문이 잠기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제품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서 있는 여성은 복도 빛을 등지고 있고 집안에 불은 꺼져 있기 때문에 실루엣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 제낀 여자는 몸을 굽혀 넘어져 있는데 무릎을 툭 치더니 깔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자의 목소리로 말이죠. 그러더니 뒤로 물러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술래! 뒤로 물러난 덕에 복도등에 밝혀진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얗게 치덕치덕 화장한 얼굴에 떡진 마스카라와 립스틱, 그의 대비되는 까무잡잡한 탄 팔, 촌스러운 무늬와 원피스를 입고 있는 키는 크지 않지만 다부진 체형의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저를 쳐다보면서 뒤로 물러나다가 씩 미소 짓더니 자신이 달려왔던 복도를 가로질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경찰을 불렀지만 같이 CCTV를 확인하는 정도의 조치가 있곤 문단속을 잘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며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떠났습니다. 이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자 회사에 연락해 월차를 내고 부모님에게 어젯밤 일을 설명드리고 자취방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제 방에 오신 다음에야 집 밖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CCTV를 다시 확인 후 저는 자취방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일을 겪고 가장 무서웠던 것은 그 여장 남자와 공포의 숨바꼭질을 하던 와중에 제 비명소리에 남자의 시끄러운 발소리에 누구 하나 현관문을 열어 복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 또한 굳이 현관문을 열어서 밖을 확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더. 픽션입니다. 잘 쓰셨죠? 이분이 잘 쓰셨어요. 내가 이거 왜 무서웠냐면은 내가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짤 같은 거 보잖아요. 근데 진짜 개 무서운 여장 남자 짤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무서워. 이거 보면은 소름이 돋아요. 그냥 불쾌한 골짜기의 끝장판인 게 있어요. 그 편의점도 있고 화장실도 있어요. 둘 다 알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난 이걸 생각하면서 봤어요. 이 사연을 이걸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움직일 것 같지 않아, 이 사진? 앞으로 올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더. 이분은 해를 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화장실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분 있죠? 이렇게 하고 들어오라 했대요. 한 번 성행위를 해주겠다고 그랬대요. 이러고. 뭔가 불쾌한 골짜기가 있어. 체포당했대요? 그래야지. 저거는 성희롱이지. 아무개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슈말코님. 저는 기관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제가 부기관사에서 기관사로 발령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자정쯤 출발하여서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디젤 기관차로 화물열차를 운행 중이었는데 한참을 달리다 산속 짧은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갑자기 쿵!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제동을 체결했고 한참을 더 지난 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보는 선배 기관사에게 물었습니다. 뭔지 보셨습니까? 또 고라니인가요? 열차를 운행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동물을 보거나 치게 됩니다. 그중 대부분은 고라니라서 저는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배 기관사는 잠시 뜸을 들이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자세히 못 봤는데 부딪히는 순간 동그란 까만색 털뭉치가 앞 유리창에 살짝 보였다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와 달리 유독 컸던 것으로 생각하니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관제의 상황을 설명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상 한 명은 기관차를 지키고 있어야 해서 저 혼자 내렸고 기관차 앞부분을 확인해보니 약간의 피가 튀어있는 걸 발견해서 최초 소리가 난 지점까지 손장등을 비추면서 천천히 열차 뒤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선로변은 정말 걷기 불편하고 깜깜합니다.
저 밑에 마을에서 아스라이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산속의 선로를 밤중에 걷는 듯 생각하니 별의별 상상이 다 들었습니다. 제발 사람만 아니길. 열차 후보 끝까지 살펴봤지만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해서 터널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터널 반대쪽에서 고라니 같은 게 지나가면서 저를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상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 운전실로 복귀하여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도착역에 거의 다 와갈 때쯤 옆에 있던 선배 기관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까만 털뭉치가 보여다 했는데 그게 꼭 사람 뒤통수 같았다는 겁니다. 저는 너구리 크기에 부딪혀 날 만한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마 너구리 같은 거였을 겁니다. 제가 뒤에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회사 휴게실에서 다른 기관사분들의 수다를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한 기관사가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새벽 열차 운행을 하다가 유독 크게 무언가를 친 소리가 나서 비상정차를 하고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겪었던 일을 설명해주니까 너 혹시 땡땡역에서 땡땡역 사이에 있는 그 터널이야? 소름 돋게 저랑 같은 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겁니다. 다들 정말 신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한 기관사가 입을 뗐습니다. 정년퇴직을 얼마 안 남긴 40년차 기관사로 제가 소속된 그곳에 가장 연차가 오래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시길 자기가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곳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답니다. 그때 어떤 선배 기관사가 야, 네 사람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냐? 라고 물었답니다. 갑자기 왜 저런 말을 하지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몇 년 전 여객 열차를 운행 중 한 정거장에 정차하더니 갑자기 역무원에게 무전이 왔더랍니다. 객차 옆면에 피가 많이 튀어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내려서 여기저기 확인하다가 디젤 기관차 맨 앞 발판에 사람 머리통이 올려져 있는 걸 발견했답니다. 그 머리를 내가 치워야 했는데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머리카락을 잡고 들자 하니 가죽이 홀랑 벗겨질 것 같고 머리를 온전히 감싸 들자니 소름이 돋아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 나중에 조사가 끝나고 선로 안에 무단으로 들어온 치매 할아버지가 터널 안을 걷다가 기관차가 그 할아버지를 치고 터널 벽과 옆 차의 옆면을 연속으로 부딪히면서 여기저기 피가 튀기고 신체가 손상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제가 이상한 일을 겪은 터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으로 열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신선이 개통되면서 구선은 철거가 됐고 지금 그곳은 사람도 열차도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친 건 무엇이었을까 하고요. 그때 터널 끝에서 본 건 정말 고라니가 맞았을까 하고요. 라는 건데 이분이 따로 메일로 그 사진 같은 거 보내주셨는데 그냥 참고사진? 참고사진이라고 보내줬어요. 참고사진. 그러니까 그 상황 막 PTO 이런 거 보여주지 않았어요. 참고사진이에요. 여기 메일이에요. 메일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소속된 곳은 2인 1조로 근무하는 스케줄, 우린 다이아라고 부릅니다. 스케줄이 많은 곳이래요.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젤 기관차고 머리가 얹어 있었다는 것은 여기래요. 직원의 발이 있는 곳. 여기에 머리가 얹어 있었대요. 이거는 운전실이래요. 이 사진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차랑은 다른데 그냥 생김새만 확인해달래요. 그래서 왼쪽 좌석 여기가 부기관사석, 오른쪽이 기관사. 그래서 부기관사석이라 불린다고 꼭 부기관사석에만 앉는 건 아닌데 기관사가 2인이 됐을 때는 한 명은 여기 앉는데요. 근데 사연의 쿵 소리랑 함께 까만 동그란 무언가가 창문 앞쪽에 보였다고 떨어졌다 한 것은 여기래요. 부기관사 옆쪽. 근데 운전을 본인이 하고 계셔가지고 여기서 뭔지는 못 봤다는 거죠. 여기 옆에 앉아 계셨던 기관사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는 기관사 사진이고 안 보일만 하네요. 시야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 사연의 터널은 아닌데 이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기관차만 딱 지나갈 정도의 크기고 후레쉬로 비추면은 터널 끝이 간신히 비춰지는 정도의 길이었대요. 이런 거를 보내주셨는데 이거 밤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도 안 보이는데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실화인 것 같죠? 실화 같아요. 내용을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읽는데. 기관사라는 게 또 주변에 진짜 흔히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너무 흔히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재밌었어요. 그리고 진짜 있을 만한 사연이잖아요. 열차에 치이는 거는 적지만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너무 소름 돋았어. 치이고 옆에 있는 터널 벽이랑 으그그그 하면서 피 다 튀기고 막 그런 게 너무 상상이 되니까 너무 무서웠어.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나요? 이번 사연 되게 알찼죠? 너무 알찼어요. 짝짝짝. 그리고 나는 오줌이 너무 마려워요. 나 오줌 좀 싸고 그냥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키보드 소리를 누가 냈어요? 핑구겠지 뭐. 누가 키보드 소리 냈어요? 유튜브는 다시 돌아서 들을 수 있으니까 진짜인지 들어볼게요. 내가 오줌을 쌌을 테니까 우리 무서워. 나는 안 들었거든요. 어? 응? 아니 부금이야 부금. 부금이겠지. 내가 그러면은 이 해당 부금 원본을 찾아가지고 다시 들어볼게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보자. 부금 소리 좀 키울게요. 잘 들려야 되니까. 이건 아니죠 일단? 이건 아니죠? 똥덩이는 아니야? 이거네. 들려요? 나도 깜짝 놀랐네. 나 이 부분을 못 들어봤거든요. 내심 진짜였으면 하는 얼굴. 나도 좀 신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경험을 해본 게 없어가지고.